1970년대에 보낸 사람이라면 그 시절 즐겨 먹던 간식을 기억하지 못할 리 없죠. 어린 시절 자주 먹었던 그 달콤하고 짭짤한 맛들, 입안에 넣는 순간 학창시절로 돌아가게 만드는 간식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은 그 시절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만한 간식들을 하나씩 꺼내보려 합니다. 그럼 잠시 시간을 거슬러 세대를 넘어 사랑받아온 70에서 80년대의 간식들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이스 깨끼. 에어컨이 집집마다 보급되기 전 여름철 최고의 구원투수는 단연 아이스 깨끼였습니다. 지금의 아이스크림과 비슷하지만 긴 플라스틱 튜브 속에 딸기, 포도, 그리고 형광빛 메론맛 같은 시원하고 달콤한 얼음물이 꽉 들어있었죠. 동네 골목을 돌아다니던 상인들이 아이스박스를 들고 와! 아이스 깨끼! 하고 외치면 놀던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가 하나씩 사곤 했습니다. 봉인된 끄트리로 물어뜯거나 가위로 잘라 밑에서부터 천천히 짜 올려 먹는 그 맛이 여름 더위를 싹 잊게 해줬죠. 가끔은 하나를 반으로 나눠 친구와 나누어 먹거나 서로 다른 맛을 바꿔 먹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뜨거운 여름날 손에 차갑게 쥔 아이스 깨끼만큼 시원하고 행복한 건 없었죠. 꿀꽈배기. 1972년에 처음 나온 꿀꽈배기는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랑받는 바삭한 튀김 간식입니다. 한글로 큼직하게 쓰인 꿀꽈배기라는 글씨는 보는 순간 그 시절로 연결되는 타임머신 같은 역할을 하죠. 간식이 그저 즐거움이자 작은 위로였던 한결 단순했던 시절 말이에요. 노릇하게 튀겨진 꼬인 모양 속에는 한국산 아카시아 꿀이 스며 있어 달콤함과 고소함, 그리고 바삭함이 완벽하게 어우러졌습니다. 한 입 베어 물면 멈출 수 없게 만드는 마성의 맛 덕분에 한 봉지를 순식간에 비워버린 기억이 한두 번이 아니죠. 세대를 거쳐 많은 사람들이 이 간식과 함께 자라왔고 지금도 쉽게 구할 수 있어 예전의 추억을 다시 맛보고 싶을 때 딱 좋은 간식입니다. 맛동산. 맛동산은 70년대 중반쯤 세상에 나왔습니다. 처음엔 어른들이 즐길 법한 간식처럼 보였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아이들도 정말 좋아했죠. 포장을 열면 고소한 땅콩으로 코팅된 밀막대가 가득 들어있었고 바삭하면서도 속이 살짝 비어있는 듯한 가벼운 식감이 특징이었습니다. 손에 잡으면 은근히 끈적거려서 그 달콤함이 손끝까지 전해졌습니다. 봉지를 여는 순간 퍼져나오는 따뜻한 견과 향은 방 안 전체를 채웠고 그래서 교실에서 혼자 조용히 먹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죠. 맛동산은 아이들만의 간식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끼리 소풍을 가거나 버스를 타고 여행을 떠날 때 또는 TV 앞에 둘러앉아 있을 때 함께 나누어 먹던 간식이었죠. 부모님들이 너무 달다고 말하곤 했지만 정작 가장 어려운 건 한 봉지를 끝까지 남겨두는 일이었습니다. 맛동산은 위안과 기쁨, 그리고 작은 사치를 한꺼번에 품고 있는 간식이었습니다. 약과. 약과는 70에서 80년대에도 여전히 전통적인 간식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꿀 유약 덕분에 황금빛을 띠고 윤기가 흐르며 꽃 모양 무늬가 찍힌 그 모습은 보는 것만으로도 특별했죠. 추수감사축제, 결혼식, 환갑잔치 등 크고 중요한 날이면 빠지지 않고 등장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화려한 세계사탕이나 값싼 과제 눈길을 빼앗기던 시절이었지만 약과는 다른 의미로 특별했습니다. 쫄깃한 식감 속에서 참기름 특유의 고소하고 흙내음 같은 향이 스며 있었고 할머니들이 집에서 직접 만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반죽에 정성스럽게 무늬를 찍어 넣고 꿀 시럽에 천천히 담가두는 그 과정 자체가 전통이었죠. 약과는 축제나 가족의 큰 모임에서나 맛볼 수 있는 간식이었기에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마저 달콤했습니다. 붕어빵. 겨울이 되면 한국 거리에는 유난히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늘 붕어빵이 있었죠. 길모퉁이마다 서 있는 작은 포장마차에서 상인들은 물고기 모양의 틀에 반죽을 붓고 달콤한 팥 앙금을 채운 뒤 노릇하게 구워냈습니다. 붕어빵이 익어가며 풍기는 향은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 만큼 매혹적이었습니다. 얇은 종이에 감싸진 붕어빵은 먹기 전부터 손을 데워주는 작은 난로 같았죠. 다만 갓 구운 붕어빵은 상당히 뜨거웠기에 첫 입을 조심해야 했지만 바삭한 겉과 부드럽고 달콤한 속을 맛보는 순간 그 기다림은 충분히 보상받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에 뺨이 발갛게 물든 차에 집으로 가는 길에 붕어빵 하나를 손에 쥐고 있는 풍경은 겨울만의 특별한 위로이자 계절의 일부였습니다. 단순한 간식을 넘어 평범한 하루를 따뜻하게 바꿔주는 작은 기적이었죠. 아폴로. 수입 초콜릿이 귀하던 시절 아이들의 달콤한 친구는 단연 아폴로였습니다. 길쭉한 플라스틱 튜브 안에는 딸기, 포도, 오렌지 등 여러 맛의 알갱이 설탕 가루가 가득 들어 있었죠. 봉인된 끄트리로 물어뜯고
알록달록한 가루를 입안에 털어 넣는 순간 혀끝에서 터지는 짜릿한 단맛이 온몸을 깜짝 놀라게 함했습니다. 튜브 크기가 담배와 비슷하다 보니 아이들은 가끔 담배를 피우는 흉내를 내며 어른처럼 보이려 애쓰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파스텔빛 튜브만 보면 화창한 봄날의 쉬는 시간으로 순식간에 돌아가는 기분이 듭니다. 반지 사탕 스타일 캔디. 사탕 반지는 아이들에게 달콤함과 사치를 한꺼번에 선물하던 간식이었습니다. 큼직한 보석 모양의 사탕이 두꺼운 플라스틱 반지에 끼워져 있어 먹기 전에도 마치 보물을 손에 넣어온 듯한 기분이 들었죠.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은 손가락에 이 반지를 끼고 자랑하듯 보여주며 반짝이는 사탕 다이아몬드큐를 천천히 핥았습니다. 모양만큼 맛은 단순해서 체리, 포도, 레몬 같은 기본적인 종류였지만 먹는 과정 자체가 놀이 같았습니다. 사탕이 서서히 작아져 끈적한 조약돌 크기가 될 즈음이면 손가락은 끈적이고 혀는 온갖 색으로 물들어 있었죠. 삼양 사또밥. 지금은 매운 불닭 볶음면으로 유명한 삼양이지만 1986년 처음 선보인 사또밥은 출시와 동시에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름처럼 마을의 쌀을 연상시키는 옥수수 기반의 가볍고 바삭한 식감이 특징이었죠. TV 광고에는 조선시대 관리 사또 캐릭터가 등장해 재치 있는 연기를 펼치며 아이들의 기억 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사또밥은 간단한 간식으로도 좋았지만 우유와도 잘 어울려 일부 아이들은 시리얼처럼 먹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비건 인증까지 받아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향수를 지키면서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햄버거 젤리. 햄버거 젤리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평범한 젤리를 단순히 맛만 보는 게 아니라 모양과 놀이의 재미까지 더해준 간식이었죠. 양상추, 치즈, 번, 토마토를 흉내낸 작은 젤리 조각들이 각각 다른 맛을 가지고 있었고 손으로 하나씩 쌓아 올려 작은 버거처럼 먹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종종 콜라 맛 젤리와 감자튀김 모양 젤리가 세트로 들어있는 제품도 있었는데 그 덕분에 진짜 패스트푸드 한 세트를 먹는 기분을 낼 수 있었죠. 쫄깃한 식감이 매력적이었고 작은 플라스틱 봉지나 투명 캡슐에 담겨 판매돼 휴대하기도 쉬웠습니다.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나눠 먹으며 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하는 척했던 그 시절의 장난스러운 추억이 여전히 떠오릅니다. 새콤달콤. 하이츄나 마이츄 같은 수입 젤리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 새콤달콤은 이미 아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쫄깃한 사탕이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상큼함과 달콤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죠. 부드럽고 늘어나는 식감에 톡 쏘는 과일 향이 퍼졌고 치아에 잘 달라붙어 다 먹은 뒤에도 맛이 오래 남았습니다. 해외에 사는 오랜 친구에게 새콤달콤 한 팩을 보내기만 해도 곧바로 어린 시절의 기억이 공유되곤 했습니다. 구멍가게로 향하던 발걸음, 손에 꼭 쥔 용돈, 그리고 작은 네모 봉지를 뜯기 전의 설렘까지요. 새콤달콤은 단순한 사탕이 아니라 그 시절로 데려다주는 달콤한 타임머신 같은 존재였습니다. 꼬들이. 겉보기에는 단순하고 소박한 포장에 담겨 있어 그저 평범한 과자로 보였던 꼬들이. 하지만 한 번 맛보면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바삭하고 속이 비어 가벼운 작은 공 모양의 스낵은 입에 넣자마자 달콤한 맛이 퍼졌고 봉지를 열면 내려놓기 어려울 만큼 손이 계속 갔죠. 식감은 혀 위에서 사르르 녹을 만큼 가볍지만 동시에 바삭한 소리가 날 정도로 단단했습니다. 버스 여행는 구스도서 여행 중에 친구들과 나눠 먹거나 쉬는 시간 교실에서 재빨리 먹기에도 안성맞춤이었죠. 포장지에는 아이들이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알록달록한 만화 캐릭터가 그려져 있어 보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요란한 장치나 화려한 맛은 없었지만 단순하고 정직한 달콤함이 오히려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아있는 간식이었습니다. 오징어 땅콩. 처음 들으면 오징어와 땅콩이라니? 하고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조합이지만 한번 맛보면 그 의심은 곧 사라집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오징어 땅콩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재료도 놀라운 조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증거이자 한 번쯤 꼭 시도해봐야 할 간식이었죠. 작은 땅콩 알갱이들이 얇은 오징어 맛 코팅으로 감싸져 있어 바삭함 속에 은근한 해산물 풍미가 스며 있습니다. 크기가 한 입에 쏙 들어가 먹기 편하고 한번 손대면 멈추기 힘들 만큼 중독성이 강했죠. 친구들과 나누어 먹기에도 좋았고 바삭거리는 소리와 함께 퍼지는 고소하고 짭짤한 맛은 어릴 적 교실의 웃음소리를 떠올리게 합니다. 추측. 에너지 음료나 탄산이 어린이 간식으로 흔해지기 훨씬 전 아이들에게 원기를 불어넣어 주던 건 추추 캔디였습니다. 크고 작은 다양한 모양의 알록달록한 사탕들은 입안 가득 쫄깃하고 달콤한 맛을 채워줬죠. 마치 설탕 러시를 예쁘게 포장해 두은 듯 했습니다.
각각의 조각은 오래도록 씹히는 덕분에 집으로 가는 긴 걸음이나 만화책을 읽는 한가한 순간의 제격이었죠. 레몬 같은 시트러스 맛부터 달콤한 베리 맛까지 종류도 다양했고 어떤 맛이든 마지막 한 입까지 매력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종종 주머니 속에 한 움큼 넣고 다녔는데 걸을 때마다 포장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단순한 사탕이라기보다 언제든 꺼내어 위안을 주는 달콤한 동반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설탕, 혼합물, 호떡, 찬바람이 매섭게 부는 겨울날, 갓 구운 호떡의 따뜻하고 달콤한 위로를 능가할 길거리 음식은 거의 없습니다. 부드럽고 쫄깃한 반죽 겉면은 기름에 바삭하게 구워졌고 속에는 설탕과 계피, 으깬 땅콩을 섞은 달콤한 속재료가 들어있었죠. 길거리 상인들은 반죽을 뜨겁게 달군 철판 위에 올려 평평하게 누른 뒤 황금빛이 돌 때까지 지글지글 구워냈습니다. 속재료는 열에 녹아 끈적한 시럽이 되었고 한입 베어 물면 따뜻한 단맛이 입안 가득 흘러나왔습니다. 얇은 종이 슬리브에 호떡을 받아들고 그 온기가 손끝까지 전학해지는 감각은 먹는 순간만큼이나 행복했습니다. 물론 너무 뜨거워서 첫 입에 혀를 대인 경험이 있는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바삭한 가장자리, 쫄깃한 빵, 그리고 달콤하고 고소한 시럽이 어우러진 호떡은 그저 간식이 아니라 겨울 한가운데서 맛볼 수 있는 먹는 포옹이었습니다. 송편, 증기로 눌린 달콤한 쌀 간식. 송편의 매력은 맛뿐 아니라 독특한 식감에서도 나옵니다. 찹쌀을 쪄서 살짝 눌러 만든 뒤 콩가루나 고소한 깨가루를 겉에 묻히기도 했죠. 어떤 방식으로 코팅하든 부드럽고 끈적하면서도 쫀득한 씹는 맛이 있어 한입 베어 물면 은근히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송편은 전통적으로 가을 추수의 계절, 추석에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었지만 명절뿐 아니라 평소에도 집에서 종종 준비해 먹었습니다. 어린 시절엔 그저 맛있게 먹었을 뿐이지만 나중에서야 이것이 수백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온 요리라는 사실을 깨닫곤 했죠. 지금도 송편 한 입이면 북적이는 시장의 소리와 찐쌀의 고소한 향, 그리고 시간이 느리게 흐르던 그 시절의 따스함이 그대로 되살아납니다. 꽃 모양 쌀 과자. 이 섬세하고 아름다운 꽃무늬의 쌀 과자는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간식이었습니다. 가볍고 바삭한 식감 덕분에 살짝 힘을 주어 부러뜨리면 금세 잘게 부스러졌지만 그 부서지는 소리와 혀 위에서 녹는 부드러움이 매력적이었죠. 달콤하면서도 공기가 가득 들어있는 듯한 가벼움 덕분에 가족들은 손님 대접용 접시에 담아두곤 했지만 아이들은 어른들 눈을 피해 하나둘씩 슬쩍 집어먹기 바빴습니다. 한입 베어 물 때 바삭 하고 터지는 소리는 마치 입 안에서 열리는 작은 축하 행사 같았습니다. 자유시간. 이름 그대로 여유롭게 즐기라는 의미가 딱 맞는 간식이었습니다. 자유시간은 땅콩이 듬뿍 들어간 누가바 형태로 바삭하면서도 쫄깃한 식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죠. 미국의 스니커즈 바를 떠올리게 하지만 단맛은 훨씬 덜하고 고소함이 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동네 구멍가게에서 자유시간 하나를 집어들거나 오후에 작은 원기, 회복용으로 챙겨두곤 했습니다. 겉멋없이 소박하지만 한국 간식 역사 속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빵이요. 이름은 빵이지만 사실 이 간식에는 밀가루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00% 튀긴 옥수수로 만들어졌고 맛에 따라 약간의 식품 첨가물이 더해졌죠. 한 알 한 알 씹을 때마다 톡톡 하고 경쾌하게 부서지는 소리가 먹는 재미의 절반이었습니다. 소풍이나 가족 모임에서 친구들과 나눠 먹기에도 딱 좋았고 화려하거나 과하게 달지 않으면서도 가볍고 바삭한 식감 덕분에 자꾸만 손이 가는 간식이었죠. 몇천 년이 지나도 봉지를 여는 그 바스락거림만 들으면 햇살 가득한 오후의 기억이 바로 떠오릅니다. 오리온 초코파이. 동양제과가 처음 선보인 오리온 초코파이는 부드러운 마시멜로, 속과 저렴한 가격 덕분에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개별 포장으로 나와 도시락 속에서 뜻밖의 하나 발견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먹는 방식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초콜릿 코팅을 조금씩 벗겨 먹었고 어떤 아이들은 바로 마시멜로 중심부로 직행했습니다. 쫄깃한 식감과 달콤한 맛의 조화는 전국 어디서든 찾을 수 있었고 작은 가게에서 사 먹든 친척이 가져다준 귀한 선물로 받든 항상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리온 초코파이는 그야말로 사치스러운 달콤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새우깡. 1971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농심의 새우깡은 수십 년간 한국 스낵의 대표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한때는 30년 넘게 판매 1위를 기록했고 지금은 76개국 이상에서 즐겨지고 있습니다. 90g 봉지 한 개에 4부터 5마리의 진짜 새우가 들어가 있어
바삭함 속에서도 은근한 해산물 향이 전해졌죠. 특유의 볶음 제조 방식 덕분에 한 조각을 입에 넣으면 가볍게 부서지면서 거의 녹듯 사라지는 식감이 특징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새우깡 봉지를 여는 순간은 곧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포털을 여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70에서 80년대 그 시절 아이들만이 제대로 아는 잊지 못할 간식 20가지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읽는 동안 예전의 맛과 추억이 조금이라도 되살아났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더 많은 맛있는 향수를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에 또 추억 속 간식 이야기로 만나요.